일단은 여기 원자과 전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 원자과 전자하고요.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 구분하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이제 표 형태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요 세로축에 해당하는 게 1족, 2족, 13, 14, 15, 16, 17, 18쪽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가로줄에 해당하는 게 1주기,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까지. 4주기 쓴다면 칼륨하고 칼슘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1주기에 해당하는 주기는 전자 껍질이니까 껍질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2주기에 해당하는 애는 껍질 2개 있다는 얘기. 3주기는 껍질 3개 있다는 얘기. 4주기는 껍질이 4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원자의 원소의 기호에 왼쪽 아래 써 있는 건 원자 번호입니다. 요거는 원자 번호. 그리고 원자 번호는 우리 양성자 숫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원자에 있어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수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시된 요 색깔 있는 애들이 전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전자의 개수를 여기다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럼 원자 번호 1번에 해당하는 수소는 전자가 1개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껍데기 하나고 거기다 1개 그리시면 돼요. 원자 번호 2번은 1주기니까 껍데기가 하나고 전자가 2개 있다는 얘기니까 2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첫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딱 2개만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려고 전자가 8개씩 들어가서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 18쪽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했고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 숫자가 0개예요. 0개. 어쨌든 이 비활성 기체들은 안정한 애예요. 안정. 전자 배치가 안정합니다. 그래서 헬륨은 전자 배치 2개로 안정한 애고 얘는 바깥쪽에 지금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으면 되죠. 그럼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18번인데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전체 10개죠. 근데 총 18개가 되니까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비활성 기체가 전자 배치가 안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얘네들의 최외곽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를 따지시면 되거든요. 보시면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있는데 이 원자과 전자수는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8쪽인 애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애가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외곽 전자수 물어보면 가장 바깥쪽의 전자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18쪽이 틀려요. 화학결합할 때 결합할 수 있는 공유 전자쌍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18쪽은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결합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18쪽은 없어요. 그럼 보시면은요, 1쪽인에는요, 최외곽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1쪽인에는 한 개인 거야, 한 개. 2쪽인에는 여기도 공유될 수 있고 여기도 공유될 수 있어, 전자 두 개로. 그죠?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 수가 두 개인 거야. 얘네는 여기에 13족이면 최외곽전자 수가 3개니까 최외곽전자만 그리면 여기 공유할 수 있으니까 공유전자쌍 수 3개. 14족이면은 최외곽전자 수 4개죠. 그럼 4개 그리시고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여기 한 개씩 공유되잖아요. 전자가 쌍이. 그래서 4개. 15족이네는 전자가 5개니까 최외곽전자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은 3군데. 얘는 2군데, 1군데. 그래서 1, 2, 3, 4, 3, 2, 1. 공유전자쌍의 수입니다. 최외곽전자 수는 1, 2, 3, 4, 5, 6, 7. 원자가 전자수도 1, 2, 3, 4, 5, 6, 7. 공유전자쌍 수는 1, 2, 3, 4, 3, 2, 1. 이렇게. 그래서 14족에 해당하는 애가 공유전자쌍을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안정한 애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같은 결합 배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야 안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또 다른 누군가하고 전자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튬이나 베릴륨이나 얘네들은요, 여기 있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잃거나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2개를 잃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되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요. 리튬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베릴륨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씩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 질소부터 시작해서 플루오린에 있는 애들은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최외곽전자에 7개가 있잖아요. 원자 번호 9번이면은 전자가 7개란 얘기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7개. 그럼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면 전자 하나 이렇게 받아오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고, 산소는 6개니까 바깥 껍질에 전자를 이렇게 2개 받아와 가지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전자를 3개를 받아오겠죠. 그렇게 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리튬과 베릴륨도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러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도요, 여기 전자를 이렇게 잃어요. 그러면 껍질 2개인데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되는 거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알루미늄까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지.